여자는 강무. 강무는 이 강족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강족의 특징은 항상 왕이 나와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의 전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그래서 이 주나라가 강족에 쫓겨가지고 사실은 동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주나라에서 명령을 진나라한테 내린 게 뭐냐면 뺏긴 땅을 네가 다 찾아서 회복하고 너 가져라. 그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강족이 진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이제 살라테강을 건너서 이제 강변에다가 이제 진을 벌인 거예요. 그날 밤 강족의 왕인 강무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아니, 강추야. 아, 저 신발을 그렇게 물에 넣고서 그러면 떠내려간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강무의 아들이 강투가 있었는데 이 강투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 놓고 죽은 강투가 이제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이제 이날 저녁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즐겁게 놀고 있는 그 냇가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본 자기 아들의 모습에 너무 이 강무는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강투를 데리고 재미나게 이제 이 흐르는 개울에서 예전처럼 그 신발을 이제 띄워놓고 그거를 이제 내려오면은 아들이 와서 다시 위로 다시 던져가지고 밑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놀이를 했는데 실제로 그 꿈에서 이걸 이제 재현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왕인 강무는 너무 아들이 보고 싶었던 거죠. 이 아들하고 같이 이제 걸어오면서 아들이 신발을 소쿠리에 담았다고 하면서 이제 소쿠리를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건져냅니다. 그런데 왕인 강무가 소쿠리를 여기 보니까 신발은 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강투야, 이 신발이 어디 갈 거야? 내 신발 어디 간 거야? 막 찾던 이제 꿈을 깨버리게 됩니다. 점쟁이를 불러라.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불길한 꿈이다. 장군, 성을 잃으셨습니다. 이 전쟁을 조심하고 어서 강으로 피하십시오. 장군, 점쟁이는 무시하고 싸우자. 우리가 이긴다. 점쟁이는 무시하라. 내가 선봉에 설 것이다. 칼을 다오.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국에 보면 용봉에 다리 넣고 전체에 밀렸다는 그런 얘기 나오죠. 용봉이라고 하면 한 5시쯤을 얘기해요. 새벽에 아침까지 일찌감치 먹고서 진나라 명사들은 이제 새로운 신병기인 아차 멋지에다가 칼을 장착을 한 다음에 이 넓은 벌판을 돌림무진으로 달려 나가면서 강국의 신기한 병사들을 마음껏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 전차가 지금 탱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은 넓은 벌판에서 말을 내달아놓고 전차 위에서 활을 쏘거나 창으로 적을 찌르는 이 기술은 일반 대중들이 감히 이 전차한테 맞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서 활이 날라올지도 모르고 창이 날라올지도 모르는데 이번 전쟁은 마차 바퀴에 칼을 달아버립니다. 근데 여기로 지나가면서 스치기만 해도 그냥 눈이 절단나는 그런 훌륭하신 흉기를 가지고 나타났다. 바로 이 진나라의 병사다. 그래서 이 전법은 전대 민원의 전설적인 그런 전법이 남아있는데 저지가 이 진목동 이 데리고 온 병사들이 오라니 이제 5,000마리의 전차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칼을 장착하고 이런 전쟁을 시작한 그 장군 영무중의 사고하는 전술 전력은 이제 생대에까지 많이 올라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나라 병사들의 척척한 활약으로 드디어 사와트 강국의 줄기약의 시체가 쌓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10만의 마차가 기어 칼을 부착한 5천여 대의 전차들은 마치 야차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모습이었다고.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그 옆에서 돌아가는 칼날에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무슨 옥수수밭 지나가면 그 저거는 베어지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종일 움직이면 이 진나라의 전차가 넓은 설레 강가를 누리면서 10만의 강족들을 일방적으로 사륙을 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식무기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현실이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죠. 이날 새벽부터 시작된 진나라와 강족 간의 전쟁은 비록 숫자는 강족이 10만원이 많았어요. 근데 강족은 거의 무병으로 이루어진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 진나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기마들을 이제 육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군 영목이가 이제 기벌을 그래서 고안을 해내죠. 이것은 정차 바퀴에다가 칼을 부착을 하게 해가지고 드넓은 살레테 강변에 전차로 유린하겠다는 도관을 갖고서 이번 전쟁에 5천여 전차들을 투입을 해서 거의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니까 살레테 강변에 피가 흘러들어서 강으로 이제 강이 핏빛으로 물 들어서 온 벌판에 붉은 빛이 퍼져 나갔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10만의 강족들이 거의 이제 전멸을 해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보병들은 뭐 물속으로 뛰어들고 뭐 산속으로 도망가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싸울 그 저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제 뭐 그래 선봉 무대가 무너지게 되면 우르르 하면서 뭐 눈치만 보고 그냥 창끝에 뭐 뒤로 뭐 돌리고 도망가도 맞고 그래요. 옛날 전쟁이 그렇습니다. 뭐 요즘처럼 뭐 참호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서 모든 게 뭐 한 달이 그냥 금방 그래서 우리가 전세가 불리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패배를 시인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왕 강무에게 이제 어디선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대왕이시여 어디 계시나이까? 대왕이시여 어디 계시나이까? 강무의 신하 중에 사무이가 있었어요. 사무이가 이제 말을 한 피 끌고 오면서 어서 탈출하자고, 자기는 이제 조금 가다가 여기서 추격해 오는 병사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왕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 물줄기를 따라서 계속 내려가면 작은 실개창이 나오고 거기를 가면 이제 마루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봅니다. 꽉 잡아, 뱀이. 이제 도망가는 왕 강무는 뒤에 태우고 있는 손자 강윤희를 태우고 달려가면서 꽉 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손자 강윤희가 알았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꽉 잡게 돼요. 둘이는 이 신계천을 달려서 나가서 신하 사명이가 이야기한 그 마루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돈은 없지만 이 검을 받으시오. 장군님, 돈은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10년 전에 내 아들이 뱀에 물렸는데 당신이 내 아들을 구해주셨어. 3일 전에 점쟁이가 나에게 여기서 기다리면 네가 올 것이라고 말했어. 살레테 강변에는 전멸한 강족의 10만 군사들의 시신이 산처럼 쌓여 있다고 기록에 나오는데, 이 살레테 강변을 가득 메운 이 시체들이 그날의 전투가 얼마나 처절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강가에는 이름 모를 까마귀들만이 이제 날아와서 죽은 시신 위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아기 다툼을 벌이는 것만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진나라의 왕 진목공은 옆에 있는 장군 영목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진나라는 이 넓은 땅을 우리가 통치하게 될 것이야. 그리 되면 진나라는 명실상부한 대제국으로 올라설 수가 있지. 아니 그런가?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굿나잇! 강족의 왕 강무가 이제 살레테강에서 대패를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항상 데리고 다니던 손자 강윤희를 데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 사무이가 가르쳐주는 그 길로다 이제 더듬어서 도망을 가는 거였어요. 고명산만 넘으면 우리 강족의 땅으로 들어간다 했거늘 고명산까지는 아직도 꽤 먼 거리가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가면서 봉우리가 3개짜리가 고명산이라고 했거늘 이 주위에는 앞만 둘러보아도 봉우리가 보이지 않는구나. 강무가 어린 손자 강윤희를 업고서 이제 자신의 땅인 강족들이 살고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배추밭을 지났다고 그래요. 이게 배추밭으로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이제 어린 손자 윤희를 업고서 이제 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서너 시, 너댓 시가 되니까 슬슬 배가 고파지는데, 이제 보니까 익어가기 시작하는 이 콩밭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무가 이제 어린 손자를 내려놓게 합니다. 야, 여기서 좀 뭘 좀 먹고 가야겠다. 야, 불을 피워놓은 모닥불에다가 콩을 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콩설이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뭐 이게 아주 먹을 게 없을 때는 흔하게 이 저 어린 아이들이 뭐 그냥 주전부리를 거의 삼아서 먹던 거였습니다. 자,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콩이다. 많이 먹어. 할아버지, 졸려요. 콩밭에서 콩을 뽑아서 맛있게 구워 먹은 왕 강무와 손자 강용이가 이제 콩밭에 불을 피워놓고 앉아서 있으니까 어린 손자가 이제 피곤했는지 졸리다고 하면서 할아버지 품속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새근새근거리면서 잠을 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왕인 강무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백전백승으로 일생을 살아왔지만 단 한 번의 패배로 나라를 송두리째 잃어버렸구나. 도대체 어디서 이런 큰 실수가 나온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꾸려갈 수가 있겠는가? 그때 그 점쟁이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후회된다. 그렇다. 전쟁은 너무 과신해서 승리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다. 작은 위물들에게서도 승리의 예견을 볼 수 있다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구나. 왜 그 점쟁이가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또 예전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손자를 안고서 어렴풋하게 잠이 들게 되는데 절대 깊은 잠은 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쟁터에서 30년 넘게 잔뼈가 굵은 몸이 그렇게 시키고 있던 거지였지.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닭 울 소리에 잠을 깬 강족의 왕 강무와 그의 손자 강융이가 어젯밤 유숙한 콩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난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피게 됩니다. 다행히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안 강무는 그의 손자 강현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봅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구나. 용아, 이제 안전하다. 슬슬 밖으로 나가보자. 이제 밖으로 얼마 안 걸어가 보니까 콩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무가 이제 고명산까지 가려면 많은 거리를 걸어가야 한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혹시 저 말을 어떻게 붙들어서 타고 갈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 손자 강윤이가 풀을 뜯고 있는 말에 가까이 점점 다가서는 게 보였어요. 순간
강족의 왕 강무는 너무 가까이 가면 혹시라도 말이 놀라서 뒷발질을 하게 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이 걱정이 된 것이었지요. 용아,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좀 떨어져. 하고 어린 손자에게 주의를 주게 됩니다. 와, 말이다. 할아버지 말과 닮았네. 가까이 가지마. 발에 채일까봐 무서워. 야, 사종! 야, 사종. 세종아, 살아있었구나. 강무에게 다가온 말은 강무의 에마 사종이었어. 사종도 이제 이 전쟁터에서 도망쳐 와서 배가 고파서 공밭으로 접근을 해서 요기를 하고 있다가 자신의 주인은 강무를 이 콩밭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강족의 왕 강무와 그의 손자 강유이가 에마인 사정을 타고서 다시 고명산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 용아,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지 않는 게냐? 이 허허벌판에서 나의 에마 사종을 만나게 될 줄이야. 하하, 이것도 기이한 인연이 아니겠느냐. 하하하하, 오늘은 아주 재수가 좋은 날이구나. 강족의 왕 강무와 그의 8살 먹은 손자 강유이는 에마 사종을 타고서 들판을 가로지르면서 고명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들판은 이게 워낙 넓기 때문에 시야로 보이는 거하고 실제의 거리는 무지무지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콩밭에서 그 고명산을 볼 때는 그리 멀지 않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 20-30km는 좋게 되는 거리에 고명산이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마 사종이가 이제 고명산을 한 10여리 이상 더 남겨놓고 나서는 이제 지쳐가지고
자꾸 이제 꾀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 나는 내려서 그냥 걸어갈 테니까 너만 타고 공룡산까지 얼마 안 남았어. 가보자 하면서 이제 어린 손자만 태우고 자신은 공룡산을 향해서 걸어갔다고 그게 기록에 나옵니다. 걸어가면서 강무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참, 노을이 아름답구나. 하면서 길을 걷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명산 검문소에 도착을 한 강족의 왕 강무와 그 손자 강윤이 검문소에 도착을 하니까 먼저 도망쳐 와 있는 강족의 장수 샤르과 율수가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무가 옆에 서 있는 손자 강율에게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라, 이 헤레비가 오늘 여기서 죽게 되면 너는 성씨를 사씨로 바꾸고서 숨어 들어가서 조용히 살아라. 알겠느냐? 하고 강무가 손자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너희 부족의 왕은 누구냐? 누가 왕인지 말하지 않으면 모두 죽일 것이다. 누가 왕인지 말하지 않으면 모두 죽인다. 세 사람의 내려진
형들은 즉시 처형을 해버리려는 진나라 임금 대장 건지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건지의 명령을 이행을 한 진나라 장수는 아장 묵두였어. 묵두가 칼을 꺼냈어. 불에 앉아있는 민족의 장수 샤르키, 유스, 그리고 강족의 왕 강무를 고명산 건물주에서 모두 처형을 해버렸다고 기록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모두 처형한 아장 묵두가 걸어가서 임금대장 건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사 모두 처형했습니다. 저 꼬마 녀석은 어떻게 할까요? 보니까 진나라 책사인 건지가 강윤희를 보더니 저 꼬마가 돌아가서 우리의 영롱함을 강족에게 전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게야. 저 꼬마는 방문하가 하고 강윤희를 이제 살려 보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묵두가 희 장군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드디어 호랑이 울었어. 군사 일생으로 벗어난 강은희가 말을 타고 고명산 검문소를 벗어나서 강족의 땅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강윤희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앞이 뚜렷해 보였다 합니다. 그러나 꼬마 윤희는 더 이상 지체를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기에 한시방 고명산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시작하는 것이었어. 달려가면서 자신의 할아버지
강무가 해준 얘기가 생각이 나는 것이오. 누나, 정정한 말이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 거다. 지금 네가 처한 환경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이 저한 환경 극복하는 전법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내가 장차 우리의 강족을 굳건한 대제국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야. 이 해레비 말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하면 소리가 달려가는 용이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었어요.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